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정지상권과 행정대집행 빠르게 또 한번 짚어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궁금하신 사항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짚어볼 거고 어쨌든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쭉 하고 있죠. 이번 시간에 지금 오늘 하루 만에 지금 제가 다 하려니까 굉장히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좀 최대한 빨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대집행과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과 행정대집행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요. 체크하지 않고 넘어가면 여러분들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교재 판매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반드시 11월 달 이내에 구매하십시오. 아마 12월 달부터는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우리 교재 구매하신 분에 한해서 멤버십 형태로 유튜브가 운영됩니다. 이제 그럴 예정이고 있고, 근데 굉장히 어렵네요. 이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좀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진짜 공부하고 평생의 무기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교재 구매하셔가지고 공부하십시오. 자,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이 예를 들어서 요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법정지상 성립해요. 그런데 법정지상 성립하는 요건은 뭡니까? 무허가 미등기라도 관계없죠. 하물며 이게 불법 건축물이라도 관계없습니다. 불법 건축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죠. 그죠? 그러면 우리 여기 시청이 있어. 이런 무허가 미등기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이것을 무허가 미등기 불법 건축물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해서 행정대집행을 못하냐,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철거를 못하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불법 건축물도 철거할 수 없다라고 어제 이상한 얘기를 들은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강아지 풀 써먹은 소리입니다. 행정대집행과 법정지상권이 충돌을 해도 그죠? 이게 실질적으로 불법 건축물이라면 철거할 수 있어요. 그죠? 철거할 수 있다. 철거한다가 아니라 철거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면서 출사들이 초보하신 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게 뭐냐면 무허가 또는 미등기 요 말하고 불법 건축물 말하고 헷갈려요. 불법 건축물은 말 그대로 불법인 거예요. 나쁜 놈, 이건 진짜 법의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한 거죠. 법을 어겨서 건물을 진 거예요. 그렇지만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라고 해서 다 불법 건축물은 아니란 얘기야. 그죠? 옛날에 2008년, 2006년 이전에는 무허가 건물도 수두룩했고요. 미등기 건물도 수두룩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고요.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허가를 받았지만 그죠? 정상적인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했지만 어떤 사정으로 등기를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옛날에는 그죠? 2006년 이전에는 허가 없이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건축했던 시설도 있습니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 미등기하고 불법 건축물하고 구분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렇지만 법정지상권은 불법 무허가 건축물도 성립이 돼요. 왜? 저당권자를 보호해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예요. 그죠? 자본은 돈이잖아요. 저당권자가 돈주잖아요. 쩐주잖아요. 쩐주. 자본주의니까 쩐주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이라는 제도가 생긴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정지상권 제도가 생긴 거라니까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맞아요 이 말이. 그런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불법 건축물이든 무허가 건축물이든 미등기 건축물이든 관계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분해야 될 것은 무허가하고 미등기하고 불법 건축물하고 요 세 가지는 구분할 줄 아셔야 돼. 그죠? 자, 그럼 이게 만약에 불법 건축물이야.
낙찰을 받았어.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해. 그러면 행정청에서 요거 철거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아니 이런 법정지상권 성립한다고 다 불법 건축물은 그럼 다 양성화 시켜줍니까? 야, 철거하라고 냅둬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법을 만드는 취지를 정면으로 배척하는 거예요. 이 법정지상권은요, 이 전주하고 이 소유자하고 관계인 거예요. 그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전주 저당권자나 또는 이 불법 무허가 비등기 건물을 양수한 사람, 또 전전 양도한 사람, 이 사람들과 서로가 내부적인 관계일 뿐이지 이런 행정법하고 그죠? 행정 대집행을 못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불법 건축물까지 행정 대집행을 못한다? 이행 강제금도 못 때리고 철거도 못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또 공부하다 보면 헷갈리는 게, 자, 행정 대집행과 법정이상권 설명해드렸죠? 그죠? 다음에 불법 건축물과 법정이상권. 그죠? 원칙은 불법 건축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건물을 위한 법정이상을 성립한다고 보면 상당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말 그대로 채권자하고 이 건물 소유자하고 내부적인 관계일 뿐인 거예요, 이건요. 그렇죠. 그럼 나는 맨날 불법 건축물 지어놓고 법정이상권 인정? 그러면 이건 뭐 때려붙지도 못하고 뭐 그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원칙적인 눈에서 보면 법정지상권의 성립 시기가 언제냐? 첫 번째, 건물을 완성한 때냐? 아니면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바뀐 때냐? 어떤 때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좀 애매한가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공부가 안 된다니까. 나중에 딱 물건을 봐도 분석을 못 해요. 저는 제 교재를 보면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그죠?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시기는 언제냐? 언제입니까? 건물을 완성한 때예요? 아니면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바뀐 때예요? 요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법정지상권의 존속 기간은 언제부터 기산점을 잡아야 되냐 이거예요. 건물이 신축할 때 이때부터 기산점이냐? 아니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때부터인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법정지상권도 지상권을 유추 적용하므로 30년, 15년, 5년 이 소멸시효에 이 기간에 걸리는 거죠. 그죠? 또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묵시의 갱신이 안 되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시점이에요? 건물을 신축해서 완성할 때예요? 아니면 법정지상권 성립한 때부터예요? 존속기간은 언제입니까? 법정지상권. 공부 3, 4년 해가지고 이런 것도 모르면 여러분들 헛공부한 거예요, 헛공부. 그러니까 사상누각이라고 하지. 이런 기본을 모르는데 법정지상권 성립하는 물건이 나왔어. 법정지상권 성립해. 그럼 성립이 언제부터 되는 거지? 법정지상권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 건물이 신축이 언제 있으니까 신축부터 법정지상권 성립해? 아니, 개소리. 그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바뀔 때 법정지상권 성립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존속기간은 언제예요? 건물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30년입니까? 아니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그러니까 법정이상을 성립할 때부터 30년입니까? 어떤 거예요? 어떤 거냐고요? 요거죠? 그죠?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법정이상권을 공부할 때는 권리남용이라는 말도 알아야 돼요. 권리남용. 우리가 이제 대법원에서 보통 판결할 때 권리남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죠? 이 권리남용이라는 것은 상대편한테
고통을 줄 뿐 나에게 이익이 없어야 돼요. 고통을 주려고 할 뿐 나에게 이익이 없어야 된다고. 근데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 상대편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도 이익이 있다면 이게 권리남용입니까? 역으로도 한번 생각해보면 권리남용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제가 좀 아까 이렇게 좀 행정대집행과 법정기상권, 그 다음에 이제 권리남용, 법정기상권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적인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맞죠? 법정기상권 성립 시기는 언제냐? 공사가 완료된 시기냐? 아니면 소유자가 바뀐 시점이냐? 그죠? 자, 민법 366조의 법정지상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 그죠? 공사가 완료된 시기가 아니죠? 공사가 완료된 시기가 아닙니다. 소유자가 바뀐 시기야 법정지상권 성립 시기입니다. 그죠?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그죠? 대법원 판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존속 기간은 법정이상 존속 기간은 언제부터 기산점을 잡아야 되냐? 건물을 있으면 건물이 세워진 때냐? 아니면 이때 당시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소유자가 A에서 B로 바뀌었는데 이때부터 기산점을 해야 되냐? 이때부터 기산점을 해야 되냐? 이것도 모르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건데 수두룩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가 중요한 판례를 하나 실어놨는데 이 판례 한번 반드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자, 그죠? 이제 권리 남용에 대해서 대부분 한번 얘기한 걸 제가 볼게요. 권리 행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의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에 한다.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행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익이 있다. 그러면 권리 남용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좀 몇 가지 판례가 있는데 어차피 이건 다 불로전 규정에 나와 있는 거니까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자, 그 중에 하나가 불법 건축물이란 행정상 상대적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민사상 효력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그죠? 불법 건축물이란 행정상 상대적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민사상 효력이 제한되지 않는다. 불법 건축물로 철거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어도 법정유상권 성립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당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당사자 간에는 그죠? 법정기상권에는 뭐 당사자 간에 인정되는 거지 행정청하고는 별개 문제예요. 그죠? 법정기상권 성립된다고 해서 행정청이 너 이행강제금 못 때리냐? 때려요. 철거 못하냐? 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괜히 착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을 좀 보여드려야 되나? 네, 어쨌든 뭐 이게 제가 옛날에 다 강의했던 거라 이게 이제 불로소견이 다 있는 거라 꼭 그 불로소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 혹시 까먹으셨다면 다시 한번 보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거 맨 위에 있는 거 있죠? 요거 헷갈리지 마시다. 요거 제가 이제 요 근래 최근에 질문을 받은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 막상 입찰을 딱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이 궁금한 거예요. 이제 그것들이 궁금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하나 나왔는데 이게 이제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돼. 그런데 이게 1980년도에 신축을 했어. 그죠? 쭉 오다가 1991년에 소유자가 바뀌었어. 소유자가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이때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 법정지상권은 묵시의 갱신이 인정 안 되니까. 그죠? 법정상 이제 이게 만약에 철근 콘크리트주라고 해요. 그럼 이게 30년이잖아요. 그러면 91년, 2001년, 2011년, 2021년, 2021년에 끝난 거죠. 법정기상권이 효력을 상실한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낙찰을 받았어. 그죠? 이거 제대로
선물 남아 있겠습니까? 다 강의했죠. 불로전기제 있습니다. 대부분 판례까지 다 반드시 보세요, 여러분. 이게 돈 됩니다. 이런 거 돈 되는 거 많아요.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 법정이상권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제가 좀 횡설수설 해도 지금 오늘 5강, 6강을 하니까 좀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